네, 안녕하세요. 마저스키입니다. 오늘은 차트 분석을 정말 완전 초보다, 나는 차트의 차자도 모른다, 그런데 주식을 한다 라는 분들에게 좀 유익한 영상이 될 것 같아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차트 분석 왜 하는가? 자, 차트 분석을 좀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차트 분석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아예 관심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시다고 하면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차트 분석이 의미가 있습니다. 차트 분석은 무엇이냐? 차트는 무엇이냐? 이것은 투자자들의 이동 동향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차트를 보면서 투자자들이 지금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고, 어디서 많이 손해를 봤고, 어디서 많이 수익을 봤었고, 이게 유명했던 주식이고,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런 걸요.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처음 보시면 답답하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세팅한 거래량도 지금 10%색이죠. 이런 것도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왜 이 사람은 10%색이고 왜 이럴까? 더 화려한 분들도 있어요. 그죠? 차트가 막 알록달록하고 막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취향이고요. 본인의 그거고,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차트를 보면 이 주식이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소외됐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떤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냐면, 자, 예를 들어서 카카오 게임즈가 상장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계속 움직이다가 거래량을 보셔야 됩니다. 거래량이 이렇게 없어요. 우리는 신고 거래량도 많이 보거든요. 거래량이 최고치를 보기도 하는데 제일 거래량이 적은 수치도 보셔야 됩니다. 아예 거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날. 그러면 이렇게 소외된 주식을 거래량을 보면서 어떤 판단을 할 수 있는가? 시장에 소외됐어. 그런데 기업 가치는 괜찮아. 내가 판단했을 때요, 기업 가치는 괜찮아. 그러면 소외됐을 때의 장점은 뭘까요? 변동성이 낮아요. 이 움직임이 시장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낮습니다. 그런데 급등주,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고 막 상장한 그 순간에는 변동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기업의 가치를 내가 높게 평가한다고 하면 이 거래량이 죽고 소외되었을 때, 변동성이 덜했을 때, 이때 매수를 하는 겁니다. 왜요? 변동성이 강할 때 매수를 들어가면 등락률이 강해져서 내가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고 사자마자 좀 손실이 이렇게 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어디서 많이 사냐? 급등하고 나서 많이 삽니다. 사람들이 급등을 하고 나서. 그러면 급등을 하고 났으니까 변동성이 작용이 돼서 내가 샀는데 그냥 마이너스 10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거래량에 대한 그 변동성에 대한, 차트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없다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소외된 주식을 같이 투자하고 싶으면 이렇게 거래량이 죽었을 때, 더 좋은 거는 이동평균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선들 있죠? 선들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안 들으셔도 돼요. 그냥 선이 뭉쳐 있어. 그러면은 시장에서 완전 소외 중에 소외된 거예요. 이동평균선이 뭉쳐 있다라는 건 어느 쪽으로든 방향을 안 가져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래가 죽으면서 그냥 변동성 없이 옆으로 갔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다른 거 다 기억하실 필요 없고, 뭉쳐 있다, 실타래처럼. 그러면 시장에서 소외됐구나. 거래량도 줄었다. 시장에서 완전 소외됐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 회사의 기업 가치를 좀 높게 평가한다. 그러면 의미가 있는 거죠. 자, 이동평균선 수렴 시점입니다. 여기. 시장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거래량 보세요. 갈수록 줄어들고 있죠. 여기가 최저네요. 제가 봤을 때. 이럴 때 가치 투자를 들어가는 거죠. 자, 예시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가치 투자할 차트 분석을 간단하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말은 쉽게 하긴 하지만 어쨌든 원리는 이겁니다. 원리는 무조건 이거예요. 저도 이렇게 보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내가 단타를 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변동성이 강한 빠른 수익 말하는 거죠. 빠른 수익. 자, 그럼 빠른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방금과 같은 개념 안에서 매수하면 빠른 수익이 가능합니까? 절대 불가능하죠. 2달, 3달, 4달, 5달, 6개월 기다릴 수도 있어요. 이런 자리에서 매수하면요. 운이 좋으면 빨리 가는 거지만
보통은 빨리 가야지 않는다라는 전제로 사는 자리인 거예요. 자, 그러면 빨리 가야 되는 자리는 보통 어디인가? 신고가이라고 합니다. 신고가. 신고가는 뭐죠? 그러니까 이름만 들어도 뭔가 알 것 같죠? 네. 새롭게 높게 형성된 가격. 제일 높은 가격이 새롭게 형성됐다는 뜻이에요. 신고가의 의미는 무엇이냐? 신고가의 의미는 어떤 회사가 뭐 10,000원이에요. 10,000원입니다. 이거 6 아니에요. 자, 10,000원인데 갑자기 11,000원이 됐어요. 이건 그럼 무슨 의미일까요? 이 회사의 한계치가 10,000원대의 회사였는데 그렇게 시장에서 평가가 된 거예요. 그 공급과 수요에 의해서 거래에 의해서 시장 원리에 의해서 10,000원짜리였어요. 그런데 이 회사가 최초로 11,000원이 된 거예요. 그럼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11,000원이 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죠. 누군가가 사서 높은 가격이지만 10,000원이 최고였는데 11,000원이 높은 가격이지만 이거를 산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야, 이거 사도 돼.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신고가가 갖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냐? 회사가 발전할 것이다라는 기본 전제가 돼요. 물론 이제 주식 차트를 좀 보신 분들은 뭐 신고가라고 해서 다 그렇게 가는 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기본 전제예요. 기본 전제. 그래서 기본 전제이기 때문에 이 틀은 변하지 않아요. 어쨌든 대시세를 가고 주가가 크게 가는 친구들은 신고가를 찍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자, 그럼 발전할 거라는 기대가 붙었기 때문에 회사가 더 빠르게 신고가로 올라갈 수도 있겠죠. 네. 그러면 빠른 매매를 하고 싶다. 빠른 수익을 갖고 싶다라고 하면 어떤 관점에서 매수를 해야 됩니까? 신고가가 발생했을 때. 신고가가 발생했을 그 시점에 매수를 하고 빠지는 거죠. 다만 신고가의 또 문제는 뭐죠? 신고가는 세력들이 속임을 많이 쓸 수가 있어요. 속임수. 그러니까 신고가 가는 척하면서 물량을 던져버리게 만드는 거죠. 이것도 그런 유형이긴 한데, 자, 그래서 신고가는 이런 속임수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신고가에서 사고 뭐 주구장창 막 두세 달 막 이렇게 홀딩을 한다? 그거는 좀 불가능하죠. 왜냐면 신고가라서 많은 투자자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변동성이 강해집니다. 어떤 사람은 매도를 좀만 수익 봐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사자마자 손절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신고가라서 돈들이 많이 들어와요. 거래량 보십시오. 돈 많이 들어오죠. 돈이 많이 들어오면 무슨 말이죠? 무조건 좋은 건가요? 거래량이 높으면 좋은 거예요? 아니에요. 거래량이 높으면 그만큼 변동성이 강하게 시작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전조예요, 전조. 앞으로 주식시장에서 이 종목은 굉장히 큰 변동성을 나타낼 거야. 변동성이라고 하면 하루에 마이너스 10이 될 수도 있고 하루에 플러스 30%가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요. 그러면 내가 초보다, 진짜 완전 초보다, 이런 데서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렇게 시작하면 안 되죠. 멘탈부터 박살나고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내가 뭣도 모르고 들어왔구나. 자, 그런데 시장이라는 것도 특이하게 대세 상승이라는 게 있어요. 대세 상승. 그건 무슨 말이냐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알 수 없는 엄청난 돈들의 세력들이 주식을 한 번도 쉬지 않고 올려주는 때를 이야기합니다. 한 4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벌어지는 상황이에요. 2009년도 그리고 2017년도 이때는 진짜 없었어요. 이때 거의 사망. 이게 대세 상승장인데 이런 상황이 한번 발생을 하면 아무거나 사도 신고가에 들어가도 다 수익을 냅니다. 이때가 대세 상승장이었다면 수익을 그냥 냈을 거예요. 이럴 때.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운이 좋아서 수익을 내는 경우 오히려 주식을 만만하게 보게 되죠. 뭐야, 아무거나 사면 되네. 주식 별거 아니네. 그냥 들고 있으면 되네. 알아서 가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대단한 착각이죠. 그런 시장은 자주 없습니다. 우리가 매매하는 순간에. 자, 이해가 좀 되시죠? 이렇게 하면 변동성이 빠른 곳에서 내가 매수할 수 있고 빠르게 수익을 낼 수 있다. 기본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신고가 매매를 배우는 게 아니고 차트 분석을 왜 하고 어떤 자리에서 어떤 특이점이 있는지를 개념을 깨우쳐 드리는 거예요. 이런 식의 원리와 이해가 있어야 내가 원하는 매매를 할 수가 있죠. 내가 가치 투자를 할 건지 아니면 뭐 급등주를 노릴 건지 여기에 대한 판단이 차트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 변동성이 약한 차트를 공략하는 이유는 뭘까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는데
자, 변동성이 약하다. 변동성. 움직임이 둔한 거예요. 그런 종목은 어떤 투자를 하는 사람들에게 적합하죠? 가치 투자. 또는 스윙 투자가 될 수도 있어요. 스윙 전략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돌파해서 살 수도 있고 뭐 눌림에서 살 수도 있고 보합에서 살 수도 있는데 여기도 포함이 됩니다. 가치 투자. 쉽게 말하면 장기 투자. 장기 투자에게 적합한 거죠. 중장기 투자에게 변동성이 낮은 위치에서 매수하는 게 유리한 겁니다. 나는 좀 오래 들고 가고 싶어 라고 했는데 오래 들고 가고 싶어서 여기서 신고가에서 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냥 오래 들고 가지 뭐. 근데 오래 들고 갔다가라고 말했다가 괜히 이렇게 밀리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죠. 주식시장은 이 말도 못하게 장난이 너무 심해요. 세력들의 장난이 너무 심하다라는 표현을 넘어서 정말 끔찍합니다. 그래서 거래가 죽을 때 차라리 거래가 죽는 이런 시점에서 투자하는 것이 차라리 나은 거죠. 급등주 위치에서 매수하는 것보다요. 자, 이것도 뭐 일반적인 예시이긴 하지만 기본 개념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차트가 주구장창 주목을 안 받는 거예요. 몇 년 동안. 그런 주식일수록 어떨까요? 주목을 안 받으면 안 받을수록 계속 주목을 안 받을수록 반등의 힘이 강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 이거는 이제 차트적인 부분이 아니라 주식의 심리라는 게 또 있거든요. 시장의 심리적인 부분이 또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차트 분석과는 조금 별개예요. 근데 같이 봐야 되는 건 맞아요. 주가가 이렇게 계속 밀리잖아요. 그러면 여기 들고 있는 사람들이 그냥 지쳐서 다 매도를 하게 됩니다. 매도를 하게 돼요. 기간도 굉장히 길죠. 2, 3년 동안 밀었어요. 자, 2, 3년 동안 밀면 어떤 특징이 생기냐면 시장에서 오부 소외가 돼요. 완전히 시장에서 그냥 버린 자식이 돼요.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이. 왜요? 얘는 계속 미니까. 투자자들의 심리는 단순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회사가 갑자기 거래를 터뜨리면서 급등을 한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이 회사에 대한 재평가가 들어가요. 야, 너무 저평가된 거 아니야? 갑자기 긍정론이 막 일어나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2, 3년 동안 또는 뭐 1년 동안 계속 조정받던 주식이 갑자기 거래를 터뜨리면 시장에서 저평가라는 판단이 들어서 매수세가 단번에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원리를 적용해서 내가 장기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어떤 관점으로 들어가야 될까요? 주가가 계속 주구장창 밀렸던 주식이 가치 투자하기에 좋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보합권의 입형 수렴 아까 말씀드린 것도 괜찮지만 계속 그냥 밀리기만 하는 거. 물론 저점을 잡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분석도 할 수 있어야겠죠. 네, 이런 원리로도 매수를 할 수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 차트의 구체적인 매수 지점을 배우는 것이 아니고 차트가 이렇게 흘러가면 이렇게 될 것이다. 투자자들의 그 흐름을 제가 이야기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어떠한 심리 상태이고 어떤 상태인지를 이 차트가 보여준다는 겁니다. 여기서 보세요. 여기 산 사람들이 지금 2, 3년 동안 내려갔어요. 여기서 산 사람들이 이 주식을 계속 들고 있을까요? 반토막 이상 난 주식을 들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 한 요런 구간에서 매도를 했을 거예요. 좀 올라올 때 매도를 했을 겁니다. 아니면 여기서 한 번 더 빠질 때 그때 매도를 했을 거예요. 이 주식을요. 그러면 이 주식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갔다라는 거, 2, 3년 동안 밀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갔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또는 지금은 어떤 상황이죠? 지금은 이전의 신고가의 근방에 도달하려고 해요. 그럼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신고가를 뚫고 더 크게 오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겠죠. 그런 생각을 일반적으로 갖고, 그리고 여기가 저항이긴 하니까 이제 저항 때니까 그래도 한번 조정을 받겠구나. 이 두 가지의 생각이 있어요. 여기서 힘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는가가 중요한 거죠. 근데 그건 뭘로 판단할 수 있죠? 그때의 뭐 차트 힘이나 또는 그때의 뭐 섹터, 재료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추가적으로 판단을 해볼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건 따로 배워야겠지만요. 그러니까 차트 분석이라는 건
이런 내가 매수할 자리에서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 분위기 파악하는 거예요.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급등주에 막 들어가면 망하는 거죠. 운이 좋으면 수익을 내지만 그 운이 항상 작용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리라는 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투자자들의 심리도 변하지 않습니다. 개미는 항상 개미예요. 언제나 똑같아요. 투자자들의 심리는. 거기서 발전하는 게 슈퍼 개미가 되는 거죠. 전사 개미가 되는 거고. 자, 그런 식으로 되는 거고, 이 세 가지를 먼저 개념을 이해하셨다고 하면 내가 어느 방향으로 차트 공부를 해야 될지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물론 봉에 대한 설명도 할 수 있어요. 이것도 1시간은 할 수 있습니다. 봉 아시죠? 봉. 막대기요. 이 막대기들을 설명도 할 수 있어요. 뭐 꼬리가 긴 막대기도 있고, 그리고 몸통이 아주 조그만한 막대기도 있고, 그렇죠. 어떤 막대기는 밑으로 큰 시퍼런 기분 나쁜 그런 막대기도 있어요. 막대기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봉의 종류가 많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제가 먼저 이거를 말씀 안 드린 이유가 있어요. 이런 봉 설명을. 왜냐면 이 봉은 숲을 보는 게 아니라 나무를 보는 거예요. 숲을 보고 나무를 봐야겠죠. 어떤 상황이고 어떤 흐름인지를 알고 봉 분석을 들어가야겠죠. 근데 봉 분석부터 들어가면 이거를 다 적용한단 말이에요. 조그마한 화면에다가. 이런 흐름에 대한 이해도 없이 여기다 적용하고 있어요. 거래량도 파악 안 된 상황에서.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 뭐 조합 몇 개로만 이렇게 다 판단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이게 무슨 모양이냐 라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먼저 큰 그림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올리는 겁니다. 자, 이 영상의 목적은 뭐냐면, 제가 이 영상을 올리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목적은 차트를 배우는 그 개념에 흥미를 더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차트 분석에 정말 열심히 해야 되는지, 무엇을 배워야 되고 어느 틀에서 내가 해야 되는지, 이 흥미를 여러분께 제시를 해드리는 거예요. 재미가 어떤 목적이 있어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주식을 잘하는 사람들은 차트를 다 볼 줄 알아요. 이런 식으로. 뭐 그 정도의 차이는 있거든요. 근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무조건 다 봐요. 필수입니다. 필수. 다 보기 때문에 내가 남들보다 더 잘 보면 더 유리한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그래서 차트를 입문하시는 데 있어서 이 영상을 반드시 보시면, 이미 보셨겠지만 지금 걸 보시면 차트 공부를 해볼만 하고 더 깊이 파 들어갈 볼만 하구나 라는 걸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예, 말이 좀 길었네요. 왜냐하면 초보 강의다 보니까 벌써 18분이나 지났네요. 자, 여러분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